3월 해설 고전 시가 좀 보도록 합시다. 딱 보니까 이제 보기부터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학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존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심성을 형상화하기도 합니다. 고전 시가에서 변신에 대한 소망은 주로 가와 같이 죽어서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전생이나 같이 죽지 않고 다른 존재로 몸을 바꾸는 전신 등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변신의 양상에서는 혼자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상대방과 변하기를 바라는가, 다른 인간으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변신을 바라는가의 등이 있습니다. 사실 보기라고 던져줬지만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조금 이제 디테일 부분들이 나눌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나의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내가 죽어서 차라리 씨어디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송민곡이라든지 3인곡 정도는 이제 박혀 있어야 된다. 차라리 죽어서라도 구준비가 되겠다, 아니다 달이 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초에 김춘택의 별 3인곡입니다. 실제로 이제 3인곡을 읽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3인곡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이 작품을 온전하게 좀 이해할 수 있었다 정도가 좀 난이도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하지만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만약에 내가 해석이 안 됐다면 3인곡이라는 작품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보소 적각시님, 30 말씀 그만하시오. 그래서 이 각시가 이 3인곡에 나오는 각시예요. 그래서 이 3인곡에 나오는 이 각시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제 왕을 모시다가 천산계에서 모시다가, 그죠? 이 귀향을 간단 말이에요. 이제 하강계로 귀향을 가가지고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매화를 보내고 옷을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산이랑 안개랑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임금님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차라리 뭐가 돼요? 차라리 죽어서라도 범나비가 돼가지고 님한테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러운 말씀 그만하시오. 말씀을 들어 하니 30줄을 다 모를세. 말씀을 들어보니까 잠시만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 서러운 줄을 다 모르겠으니 연인인들 한 가지며 이별인들 같을 쏜가. 자, 이런 가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의문형어이죠. 서리법이에요. 그래서 인연은 한 가지가 아니고 이별도 다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이별도 있고 나의 이별도 있어. 그리고 수많은 이별, 너의 이별도 들어보니까 딱하기는 한데 얼마나 서러운지 잘 모르겠는데 이별이란 다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광안전 뱅옥경에 님을 모셔 즐기더니 아양을 하였거니 재앙인들 없을 쏜가? 이 사람이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 아양을 떨어서 이렇게 돼버렸는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아양을 떨었으니까 당연히 재앙이 있는 건 뭐하다?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그리고 해다 저문 날 가는 줄 서러 마오. 그래서 서러워하지 말아라. 이 왜 이런 발화가 만들어지냐면 사실 너의 이별과 나의 이별은 다르다라는 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천상계에서 왕을 모셨다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김춘택 같은 경우는 벼슬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임금님을 모셔본 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열등감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의 이별보다 나의 이별이 훨씬 더 뭐하다? 더 빡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감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줄이 나와요. 어떻다 이내 몸 견줄 데가 전혀 없네. 그러니까 너의 슬픔보다 나의 감정이 훨씬 더 빡세다라는 거지. 광안전 어디인가? 백옥경 내가 알던가? 임금님이 계신 곳이죠? 나는 모른다. 원앙침 비취금에 모셔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내 얼굴 이거동이 무엇으로 님을 사랑할 것인가? 길쌈을 모르니 가무야 더 말에 무엇하겠는가? 즉 나의 지금 재능이 어때? 나의 지금 재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얼굴은 예쁘지도 않고요.
그래서 나의 재주도 뭐예요? 너무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야? 임금님을 모셔본 적이 없다라는 거지. 어쩐지 님 향한 한 조각 이 마음을 하늘이 생기고 성현이 가르치셔서 정학 죄인의 삶아 죽이는 크소니 앞에 있고 부월 작은 도끼가 뒤에 있어 100번 죽고 죽어 뼈가 가루가 된더라도 님 향한 이 마음이 변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재주는 없어. 재주가 없어서 님을 본 적은 없지만 하지만 하늘이 만든 거고 성현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가 재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에 대한 뭐야? 충절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를 가져 남 없는 것만 얻어서 부용화 옷을 짓고 목난으로 주머니 삼아 하늘께 맹세하여 님 섬기랴 원이더니. 그래서 내가 벼슬을 받은 다음에 옷을 지어서 님을 섬기고 싶었어. 님을 섬기는 것이 원이었어. 근데 이제 조물이 시기했나 귀신이 회방났나 내 팔자 그만하니 사람을 원망할까 내 몸에 지은 죄를 모르니 그 더 죄라 나도 모르니 님이 어이 알겠는가. 그래서 내가 그걸 원했거든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안 되는 이유를 임금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를 뭐로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할까 내 팔자가 그만하다. 다 뭐 누구 탓이에요? 이게 운명의 탓인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는 거고 다 이게 누구 탓이다. 결국은 나의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 그래서 매셔서 이리하기 각신님 같던들 서루임이 이러하며 생각인들 이러할까. 그래서 매셔서 내가 했다면 만약 각신님처럼만 내가 했다면 그죠? 그래서 차생이 이렇거늘 후생이에 어이할고 지금의 생이 이러한데 후생은 어이할 거고 내가 차라리 그래 차라리 내가 뭘 했다. 차라리 죽어서 구름이나 되어서 상광오색 님 계신 데 덮었으며 그도마소 하면 님이 그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바람이 되어서 하일청음 이걸로 님 계신 데 불어라 그러고 싶어. 근데 그도 하지 말아요. 그러면 내가 뭐야? 일륜명월 달이 돼가지고 반야에 뚜렷이 비추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뭐가 되고 싶어? 구름, 바람, 그리고 달이 되고 싶어요. 다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임금님한테 조금이라도 가깝게 가고 싶은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송미인곡, 삼인곡이 없으면 당연히 어려운 작품이에요. 내가 들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혹시나 내가 송미인곡, 삼인곡이 없다면 반드시 영상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쳐도 다 나오는 지점들이잖아요. 적어도 송미인곡, 삼인곡 인지 이게 뭐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충신, 연주, 지사. 님이 난 지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겠다. 이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전형성을 만들었고 그 전형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도 마찬가지네요. 뭐 님은 화양금성의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3, 4월의 칠렁쿨이 돼요. 그래서 대칭 만들어줘요. 님은 오리나무, 나는 칡떡이 돼요. 그 나무에 그 칠이 납검이 나비 감듯 이리로 츤츤 저리로 츤츤 외워서 풀어오리 감아 얽어져 틀어져 밑에서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히 구빈하게 휘휘 감겨주어 주야장상 밤낮으로 뒤틀어 감겨 있어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꽁꽁꽁 감겠다. 동서달 바람비 눈서리가 아무리 맞은 줄 떨어진 줄 이씨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조와 절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나무 대시고 내가 칠떡무 돼가지고 꽁꽁 감아줄게. 그래서 아무리 춥고 바람이 불어도 뭐 하겠다? 나는 떨어지지 않겠다.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 아주 전형적인 시조였다. 해석 안 됐으면 반성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백자증 부인 박씨 묘지명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도 이거 읽어보시면 좀 좋거든요. 남성 문인이 쓴 조선시대 여성의 묘비명은
몇 가지 서술상의 관행이 있었어요. 고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남편의 뜻을 따르는 수동적 언행을 제시하며 고인의 행적 중 살림을 잘해 사후에도 가족을 풍족하게 지낼 수 있는 일처럼 가문에 공헌한 것들만 골라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대칭 만들어야 돼요. 뭐야, 고인의 이름 없고요. 그리고 뭐예요? 수동적 언행이고요. 그리고 살림 잘하는 거 얘기해야 돼요. 가문의 공헌 이야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박지원은 단순히 가문을 자랑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고인과의 일화 썼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정 썼고요. 추억 썼네요. 아름답게 묘사하는 글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투적 서술상에 대한 관행을 탈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나오면 안 되고요. 이거 나와야 된다. 이런 대칭 만들어 놓고 글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돌아가신 큰 누님의 이름은 아무개로서 반남 박씨이다. 생각해야지. 아까 읽었잖아. 아까 고인 이름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는 여기가 뭐가 돼요?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얘는 지금 공통점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게 틀린 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순식간에 A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지점들을 집어넣고 가느냐 안 가느냐가 얼마나 글읽기에 큰 차이를 만들어지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동안 그 동생 지원 중미가 묘지명을 지으니 다음과 같다. 누님은 나이 16세 덕수이 씨 택모 백규, 그죠? 이 백규한테 시집을 가서 딸 하나 아들 둘을 두었다. 신묘년 9월 초하루에 돌아가 43세를 살았다. 남편의 선산이 아곡이라 그곳의 경좌 방향 자리에 장사를 지낼 예정이었다. 그런데 백규가 어진 아내를 잃은 데다 가난하여 생계를 꾸릴 방도가 없는지라 아이의 어린 자식과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솥과 그릇까지 옷상자, 집보따리를 챙겨서 배를 타고 그 골짜기로 들어가 버렸다. 상여와 함께 일제히 떠나는 새벽, 나는 두모포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고 통곡을 하고 돌아섰다. 자, 원래 뭐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원래 뭐가 나와야 정상이야? 우리 받았잖아. 수동적인 언행. 그죠? 수동적인 언행. 그 다음 살림과 공헌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요. 뭐야? 원래는 여기다 묻으려고 했는데 가난해가지고 그럴 수 없었다. 뭐랑 되게 대칭이 만들어지는 거야. 되게 표면적인 그런 수동적 존재. 그 다음에 뭐 공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가난해요 라는 거를 되게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누님이 시집가는 날 새벽에 몸단정하던 모습이 흡사 어제에 같구나. 나는 그때 18살이라 벌렁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새신랑이 말을 더듬으며 전잠 빼는 말투를 흉내냈다. 누님은 부끄러워하다가 그만 빗을 떨어뜨려 내 말을 때렸고 나는 화가 나서 울음을 터뜨리고는 불가락에 먹을 뒤섞고 거울에 침을 뱉어 문질러댔다. 그러자 누님은 옥으로 만든 오리와 금으로 만든 벌 놀이개를 꺼내주면서 울음을 그치려고 나를 달랬다. 지금으로부터 28해 전 일이다. 뭐예요? 과거에서. 끝이잖아. 강가에 말을 세우고 저 멀리 바라보니 붉은 명정,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를 따윈 적은 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돛대는 비스듬히 미끄러지는데 강급이 이르러 나무를 돈 뒤에는 모습을 감추어 더는 보이지 않았다. 강가 멀리 앉은 산은 시집가던 날 누님의 쪽지은 머리처럼 검푸르고 강물의 빛은 그날의 거울처럼 보이며 새벽달은 누님의 눈썹처럼 보였다. 그립네요. 빛을 떨어뜨리던 그날의 일을 눈물 속에서 생각하니 유독 어릴 적 일만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그때는 또 그렇게도 즐거운 일이 많았고 세월은 길게만 느껴졌다. 그 사이에 늘 이별과 환난에 시달려야 했고 빈군과 시름겨워했다. 그 일들이 꿈속인 양 황홀하게 스쳐 지나간다. 형제로 지난 날들이 어찌 그렇게도 짧았단 말인가. 지금 이 사람의 감정 뭐예요 이거? 이게 묶었죠. 이것도 또 뭐예요? 지난 회상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뭐예요? 짧았단 말인가. 너무 짧다라는 거죠. 지금 뭐 보여주고 있어? 슬픔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혈육의 죽은 거에 대한 슬픔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떠나는 이 간곡하게 뒷기약을 남기기에 보내는 이 도리어 눈물로 옷깃을 적시네. 조각배는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보내는 이 쓸쓸한 강 길 따라 돌아서네. 그래서 이제 떠나는 이 누가 죽은 사람이 간곡하게 우리 다시 만나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보내는 이는 근데 뭐예요? 눈물로 옷깃을 적기네. 그러니까 오히려 떠나는 사람이 나 가 나중에 봐 이렇게 덤덤하게 가버리니까 가는 사람이 더 슬픈 거예요. 조각배 우리 누이는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보내는 나의 감정은 쓸쓸하다. 이렇게 감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 과거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고 하는 말도 안 되죠. 나는 임금님 사랑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없어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이거 없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가면 다시 만나요 이런 이미지를 봐야 되고요. 이 인생의 허무함이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은 누이가 어떻게 돼버렸어. 우리가 젊었을 때 엄청나게 해피하게 놀다가 지금은 어때요? 늙어가지고 죽어버렸단 말이야. 이때 느끼는 감정이 인생무상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제막매가 누이가 죽은 거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었던 부분들이란 말이야. 이런 지점들이. 그리고 다 모두 특정한 대상 임금님 그리고 누이 그리워함 정석 끝. 그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거 다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자, 23번. 자, 기억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체크해 보세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렸으면 혼나야 돼요. 왜? 5번. 글쓴이가 과거 사건을 요약하며 좌절감을 완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음 보시면 미친 거야? 응? 진짜로? 이걸 설명해야 돼? 형제로 지난 일들이 어찌도 그다지 짧았던가예요. 꿈속인 양 황홀하게 스쳐 지나갔어야 되고요. 환난, 이별, 빈궁 이렇게 돼난단 말이야. 쓸쓸히 강 돌아선단 말이에요. 근데 좌절감을 완화시키고 있다? 말도 안 돼요. 오히려 감정을 뭐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감정을 심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걸 못 찍었다? 반성하셔야 돼요. 감정 라인들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결국은 이거 해석됐었어야 됐죠. 해석됐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재주가 임의 사랑에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어느 지점이었어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얼굴 이고동이 무엇으로 날 사랑할까? 길쌈을 모르니 가무야 더 이를까? 더 말해 무엇할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요 뉘앙스가 안 잡혀있다라는 건 고전시가 이미지가 안 잡혀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 송민곡, 삼민곡을 배우면서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이 솜씨, 이 재주 뭐야 그대로다 이런 식의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야 나의 능력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님과 어떻게 돼 있다?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나 좀 다시 불러달라.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얘기가 이 얼굴, 이 거동이, 나의 모습, 이 움직임이 이 무엇으로 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길쌈을 모르니 여기서 진짜 길쌈 진짜 감우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능력치예요. 능력치. 유교적인 정치는 능력치란 말이야. 이 남자 화자가 뭐가 됐기 때문에 여자 화자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것 뿐이라고요. 이게 이 작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성 화자로 만드는 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항상 등장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을 찍는 게 문제가 없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송민곡, 삼민곡 반드시 지져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번도 문제 답 자체는 엄청나게 쉽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죽어서 구름이 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를 벗어나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거 충분히 괜찮고요. 3, 4월 칭찬꿀 내가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나무 칠거미 낙거미 거미 같듯 이미 자신과 함께 변신하여 서로의 관계가 굳건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 다 저문 날과 동서달은 모두 님과 헤어지는 시간으로. 자, 결국은 뭐예요? 시간감이에요. 시간감. 그래서 나의 실제로 동서달 보시면 이쪽이거든요. 실제로 시련과 역경이에요. 고난입니다. 되게 부정적인 키워드예요. 봐봐. 눈서리를 아무리 맞아도 이 시간에 아무리 맞아도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라는 의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짓거리고 있어요? 헤어지는 시간이라고 땅땅땅 해버리고 있습니다. 헤어질 수 있거든? 시련이 와가지고. 하지만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이 글의 주제 뭐예요? 의지. 헤어지지 않겠다.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틀렸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두 가지. 시간감 못 뽑으시는 거고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주제의식 못 뽑아내는 겁니다. 의지적 태도.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들리셨으면 반성. 그 다음 26번 다의 맥락을 고려하여 B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B가 이제 이 지점이죠. 이 지점. 1번부터 좀 이상하거든요. 글쓴이는 B에서 누님과의 약속을 어긴 이유를 밝히고 있다. 도대체 약속을 했어. 근데 도대체 뭐가 있는 거죠? 약속을 어긴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 거죠? 벌써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간감 그리고 사별의 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어딨어? 눈물로 옷깃을 적시네. 끝났고 떠나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 마지막 줄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스스로 묻는 방식을 통해서 대면할 수 없는 상황 여기 끝났잖아. 다 물리적으로 다 있는 지점들인데 어떻게 이거를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 그죠? 17번도 이제 보시면 남편의 생계가 어려워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맞고 화가 난 남성을 달리기 위해 노력할 건 일화를 소개했다. 맞고 회상하며 개인적인 추억을 표현했다. 맞고 그러니까 이제 5번 맞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이거 고전도 결국은 해석의 지점이고요. 보편성의 지점이에요. 네, 틀리셨다면 조금 이제 혼날 각오를 하고 저한테 갖고 오시면 되겠네요. 네, 고전 시가도 해석을 통해서 좀 봤습니다.